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지금 손가락을 꼽으며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아이의 첫 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돌잔치.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이날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잔치가 그녀에게는 결혼식이기도 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정신없이 달려온 그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수유복을 입고 신혼여행 대신 육아일기를 쓰며 보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돌잔치를 결혼식처럼 준비하자고.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시는 자리로 만들자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자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그 자리에 한 사람의 빈자리가 그녀의 마음에 큰 구멍을 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빈자리를 둘러싼 한 여자의 상처와 용기, 그리고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벌써 10개월이네. 그녀는 달력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300일이 넘은 거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웃고 기어다니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돌잔치 준비 슬슬 해야 할 것 같아. 응.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결혼식 못 올렸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돌잔치를 좀 특별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 양가 부모님도 처음 만나시는 자리니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사실 나도 늘 미안했어. 제대로 된 예식도 못 올려주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잖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걷는 상상, 양가 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모습,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순간들.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지나갔죠.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왔고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잔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남편은 노트북으로 몇 군데 돌잔치 전문 식당을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가격들을 보니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장소와 음식 퀄리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죠. 사람이 얼마나 올까? 글쎄, 우리 친구들이랑 친척들 합치면 한 50명? 50명이면 최소 250만 원은 들겠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으로 매달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돌잔치 비용까지 더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우리 아기 첫 생일인데.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하자.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건 아니어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자고요. 며칠 후 그녀는 노트를 펼쳐놓고 초대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쪽은 엄마, 아빠, 오빠네 가족, 이모, 외삼촌. 하나씩 이름을 적어 내려가니 금세 20명이 넘었습니다. 시댁 쪽은 그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사실 시댁과는 그리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신 소식을 전했던 터라 관계가 약간 어색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몇 번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지만 시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원래 과묵한 성격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시부모님, 시누이네 가족, 시동생.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이번 돌잔치가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네. 남편이 뒤에서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드리는 거지 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과연 시댁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혼식도 안 올린 며느리,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린 채 아이부터 낳은 며느리.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있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뭔 소리야? 당연히 좋아하시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우리가 결혼식도 안 올리고 상견례도 제대로 못했잖아. 혹시 그걸로 서운해하시는 건 아닐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아버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인데. 원래 형식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 그래도 첫 손주 돌잔치인데 기분 좋게 오시겠지? 당연하지. 아버지도 손주 보고 싶어 하셨어. 남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그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야. 며칠 후 그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딸. 우리 손주 잘 있지? 응, 잘 있어. 엄마 다음 달에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지? 당연하지. 첫 손주 돌인데 빠질 수가 있나. 엄마의 밝은 목소리에 그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근데 이번에 시부모님도 오실 거야.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좀 떨리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는 거네.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잘할게. 엄마 고마워. 그녀는 엄마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늘 자신의 편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그나저나 미선아, 너 많이 힘들지? 애기 키우면서 집안일하고. 괜찮아, 엄마. 남편이 많이 도와줘. 그래도 처세라 서툴 텐데. 엄마가 돌잔치 끝나고 며칠 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그녀는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울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집안일과 육아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남편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한식당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돌잔치 전문 레스토랑이 나와 있었습니다. 괜찮네. 가격은? 1인당 6만 원. 50명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산보다 조금 높았지만 장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 여기로 하자. 우리 아기 첫 생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알았어. 그럼 내가 예약할게.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메뉴를 선택하고 데코레이션 옵션도 추가했죠. 예약 완료. 이제 초대장만 돌리면 되겠다. 응. 내가 디자인 좀 찾아볼게. 그녀는 인터넷에서 예쁜 돌잔치 초대장 템플릿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넣고 날짜와 장소를 적고 따뜻한 문구를 추가했죠. 아이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완성된 초대장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 이걸 카카오톡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로부터 하나둘 참석 의사를 받았고 친정 쪽에서도 모두 올 수 있다고 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아버지. 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는 10분 정도 이어졌고 남편은 계속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남편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무슨 일이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잔치에 안 오시겠대. 뭐? 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안 올렸잖아.
상견례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돌잔치에 가시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결혼식을 안 올려서. 그래서 첫 손주 돌잔치에 안 오신다고. 응. 그게 무슨 말이 돼? 결혼식이랑 돌잔치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고집? 이건 고집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깊은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졌죠. 우리가 결혼식을 못 올린 게 우리 잘못이야? 돈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리고 아이가 먼저 생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손주 돌잔치도 안 오신다고. 자기야, 진정해. 나도 당황스러워.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오신대. 어머니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되셨다고. 시누이나 시동생은? 걔네도 오긴 하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시아버님이 돌잔치에 안 오신대. 뭐? 왜? 우리가 결혼식을 안 올렸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드신대. 그게 뭔 말이야? 첫 손주 돌인데. 나도 모르겠어, 엄마. 너무 서운해. 미선아. 엄마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시는 자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쪽 어른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가 화내실까 봐. 알았어. 근데 딸아, 너무 상심하지 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녀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그녀는 오랜만에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말해봐. 제발. 나도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 아버지가 듣지 않으셔.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돌잔치를 해? 한쪽 할아버지는 없는 상태로.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 의사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 의사? 이건 의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상식의 문제야. 자기야, 진정해. 아기 깰 수도 있어. 나보고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번 돌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게 우리한테는 결혼식이야.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자리를 거부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화가 나. 근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해? 강제로 모시고 올 수도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하는 거야. 아버지 없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잘 지냈니?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미선아. 아버지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나도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워낙 고집이 세서.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어머님, 돌잔치는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첫 생일이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듣지를 않으시네. 어머님은 오시죠? 당연하지. 나는 꼭 갈 거야.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시누이는 오겠다고 했지만 말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안 오신다며? 응. 그렇대.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친정 쪽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괜찮아? 응, 오빠. 시아버지가 안 오신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응. 그게 말이 돼? 첫 손주 돌인데. 나도 모르겠어, 오빠. 엄마 아빠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특히 아빠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 아빠가 화내시더라. 그쪽 어른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양가의 분위기까지 이상해지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아이를 씻기고 예쁜 한복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낯선 옷이 불편한지 조금 칭얼거렸지만 곧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 주인공이야.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여보, 오늘은 우리 아기를 위한 날이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알았어. 그들은 짐을 챙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와, 아기 한복 너무 예쁘다. 정말 공주 같아. 친구들의 칭찬에 그녀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장식도 예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 풍선들, 아기 사진이 붙은 포토존, 돌잡이 상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 양가 부모님이 앉을 자리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명히 빈자리가 하나 있을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 아이고, 우리 손주. 오늘 주인공이네. 아버지도 아이를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잘 컸네, 우리 손주. 아빠,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딸의 눈을 보고 모든 걸 알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미선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괜찮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손주 이렇게 컸네. 그 순간 양가 어머니들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 외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할머니예요. 두 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원래는 양가 아버지들도 함께 인사를 나눴어야 했는데 한 분이 빠지니 모든 게 이상해졌죠. 친정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아버지가 없는 걸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의 첫 번째 생일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아기의 1년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아기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음악과 함께 지나갔죠. 그녀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행복했던 1년이기도 했죠. 영상이 끝나고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 돈, 마이크, 청진기, 붓. 자, 우리 아기가 무엇을 잡을지 볼까요? 사회자가 아이를 상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뻗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미래의 가수인가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음식 맛있게 드세요.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래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 양가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손주 자랑을 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을 텐데. 식사 중에 신우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같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도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고마워. 신경 써줘서. 언니, 아버지는 원래 고집이 세. 근데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그럴까? 응. 손주를 이렇게 예쁜데 계속 안 보실 수가 있겠어? 신우이의 말에 그녀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이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너 괜찮아? 응. 거짓말하지 마. 다 보여. 시아버지 안 오신 거. 너무해. 첫 손주 돌인데 어떻게 안 와? 그러게. 이해가 안 돼. 친구들은 분개했습니다. 야,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진작 터졌을 거야. 나도 터지고 싶었어. 근데 참았지. 왜? 오늘은 우리 아기 날이잖아. 내가 화내고 슬퍼하면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너 진짜 훌륭한 엄마야. 고마워, 너희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양가 부모님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양가 아버지들이 마주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나도 집에서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잘못했어. 손주의 첫 생일인데 그걸 놓칠 뻔했네. 할아버지 자격도 없지. 아버님. 미선아, 내가 결혼식에 집착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와주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와서 다행이야.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친정 엄마가 시댁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도 초대할게요. 시어머니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양가 부모님들 모두 모여주세요.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도 양옆에 섰죠.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손주랑 같이. 네, 꼭 가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떠났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잘 끝났네. 다행이다. 응, 엄마. 고마워.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럴게, 아빠. 모든 게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보. 응? 오늘 정말 다행이었어. 그러게. 나도 아버지가 오실 줄은 몰랐어. 마지막에 오신 게 더 감동적이었어. 그래도 오신 거잖아.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야.
결국 손주 사랑이 이긴 거지.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야. 나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응, 그럴 거야.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은 더욱 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인내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 전통과 격식에 얽매여 손주의 돌잔치마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큰 상처였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그녀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마지막으로 모든 엄마와 아빠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육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